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시입니다. 1, 2차 시에 이어서 3차 시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 설계도 바로잡기입니다. 보이는 건축물에도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도 설계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3차 시에 어떤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는지 목차 한번 볼까요? 네. 마인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로 사물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을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소중한 마음밭의 관리, 2차 시 비폭력 대화법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굿 마인드 2탄입니다. 마음 설계도 바로잡기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소중한 여러분의 꿈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어떤 방해꾼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수레바퀴 기법으로 나의 마인드 지수는 얼마일까? 어떻게 하면 마인드 지수를 업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을 패널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이지만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워크북 준비되셨죠? 필기도구는요?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3강 마음 설계도 바로잡기 워크북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마음에 꼭 맞는 처방전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지수를 올려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5문항입니다. 우리 삶의 출발점, 첫 번째 시간에 함께 학습했는데요. 자, 정답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비폭력 대화법의 3가지 필수 요소. 맞습니다. 빨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루비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뭐와 뭐뭐가 같다. 앞에는 한 글자, 뒤에는 2글자입니다. 네, 4번 문항 나갑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네, 다마고보를 통해서 느낀 점을, 여러분의 느낀 점을 한 줄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네, 죽음의 비행기 조종사 루비츠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루비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내놓는다. 2번,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본다. 3번, 혼자 골똘히 사고해본다. 4번, 주변 선배들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 1, 2차 시를 잘 학습하셔서 선생님 너무 쉬워요. 다 풀었어야 하는 소리들이 여기까지 들려오는데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1번 정답은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자, 2번. 네, 보였죠? 맞습니다. 관찰과 느낌과 요구 또는 부탁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 경험하셨죠? 자, 3번째, 루비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네, 씨를 뿌려 갖고는 바꿔 갖고 사물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 했습니다. 4번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만 번의 감사가 들어간 다마고보로 통해서 어떤 걸 느껴보셨나요? 맞습니다. 내 말에 놀라운 힘이 있구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5번째. 네, 정답 뭐죠?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사고는 중요한 거지만 혼자서 사고하다 보면 그르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주 좋은 마인드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마인드 돋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1, 2차 시를 한번 복습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 설계도 바로잡기? 네, 마음 설계도 바로잡기입니다. 여기 너무 예쁜 건물들이 많이 있네요. 몇 채가 있을까? 5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색깔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인데요. 여러분 보이는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완성하는 겁니다. 설계 도면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려진 그림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와 형태와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2층 유리창은 이렇게 내주세요. 화장실은 이렇게, 베란다는 이렇게. 그렇게 설계 도면대로 건축물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간혹 설계 도면이 잘못되어서 건축물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실 건축이라 그러죠. 또 하자가 생기는 경우.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 반대로 만들기 전에 설계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주 쉽겠죠. 예, 이렇게 보이는 건축물에도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면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삶의 출발점과 동일합니다. 알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왜 설계도면이 될까요? 마음은 곧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마인드와 같습니다. 마인드는 종이에 그린 설계도와 같습니다. 마인드가 올바로 형성이 되면 삶의 형태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인드가 삐뚤어지면 살아가는 삶도 바른 방향이 아니라 그르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마인드를 바로잡아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만나서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자유학기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을 종종 마음에 잘못된 설계도가 형성이 돼서 학생들의 꿈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욕구대로 하고 싶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싫어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학생들은 마음 설계도가 잘못 나져 있고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자라나면요.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고 루비츠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시에 여러분의 마음 설계도를 바로잡아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인드를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근데 선생님, 마음 길들이기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마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어떤 얘기 해준 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연 생태계 요양을 통해서 빗대어서 쉽게 알아듣기 좋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마인드를 책임지려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잘 뜨지도 않고 여행도 잘 못 가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모시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여행에는 비행기 티켓 필요 없습니다. 비자 필요 없습니다. 여비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나라로 여행을 떠날 건데요.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서부 아프리카로 떠나보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부 아프리카의 정글 속 작은 고종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무시무시한 실화입니다. 여름인데도 막 오싹오싹 소름이 돋는다고요? 네, 긴장은 좀 푸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의 열매, 표범이라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부 아프리카 깊은 정글 속 작은 부족 마을에는
워낙 깊은 정글 속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무시로 맹수가 마을을 습격해 와서 농작물에 피해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늘 손에 창을 들고 우리 마을을 공격하는 무서운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 순찰하고 감시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추장이 창을 들고 마을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는데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꼬마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아이들 틈새 뭔가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조금 가까이 왔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친구들은 고양이 새끼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아니고 표범 새끼였습니다. 얘들아 이게 뭐니? 이거 표범 아니냐? 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가 어제 사냥하다가 잡아왔어요. 너무 귀엽죠? 우리 표범과 친구하려고요. 얘들아 무슨 소리야? 안 돼. 이 표범은 지금은 어려 보이지만 이 표범 속에는 잔인한 야성의 본성이 숨어 있어. 너희들을 그러면은 잡아먹고 말 거야. 이 표범 당장 죽여야 돼. 추장님 안 돼요. 살려주세요. 너무 안 돼요. 아빠가 그랬어요. 죽만 먹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몰랐어 그래. 이 표범 속에는 무시무시한 야성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어. 피 맛을 보는 순간 너희들 죽이고 말 거야. 지금 당장 죽여야 돼. 아니에요. 추장님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계속 울부짖는 바람에 추장은 들었던 창을 손을 부르르 떨면서 내려놓으면서 아이들을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너희들 나하고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추장님 뭔데요? 알겠어요. 얘들아 이 표범에게 절대로 고기를 먹일 수는 안 된다. 내 말 꼭 명심해야 된다. 알겠어요 추장님. 절대로 약속할게요. 고기 절대로 안 먹이고 죽만 먹일게요. 추장님 감사해요. 추장은 창을 내려놓고 다시 뒤돌아가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어쩌지 다소 걱정 어린 표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추장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죽만 먹었던 표범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쑥쑥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어른 표범이 된 거죠. 아이들은 표범과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표범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표범과 마을을 여기저기 다니며 하이에나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표범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표범과 뒹굴고 놀기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꼬마아이 3명이 표범과 함께 높은 언덕 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꼬마아이가 너무 막 장난을 치던지 먼 산을 바라봤든지 뭔가 눈치를 못 차렸습니다. 뭐를 못 봤을까요? 앞에 커다란 돌뿌리가 있는데 미처 못 본 겁니다. 돌뿌리에 가다가 그만 걸려 넘어졌는데 애가 떼굴떼굴 굴려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운명을 지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괜찮아 하면서 막 삥 돌아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찰나에 표범이 눈빛이 반짝하면서 점프를 해서 슝 하고 아이가 있는 언덕 아래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이가 온몸에 상처가 나고 막 여기저기가 깨지고 특히 무릎 주변으로 피가 막 뚝뚝뚝 흐르고 있었습니다. 표범은 멀리에서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친구니까 제가 아프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표범에게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조금 다가가서 그 아픈 상처를 서로 낼름낼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표범이 그냥 이렇게 핥아주다가 점점점 상처가 깊숙한 곳에 표범의 혀끝이 살짝 닿는 순간에 표범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피의 비릿한 내음이 혀끝에 조금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표범이 소리를 지르면서 표범 속에 그 피맛을 느끼는 순간에 아이를 그만 빡 짚고 아이를 냉큼 삼켜 먹고 말았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뒤따르던 아이들 2명이서 얘 괜찮아 하는 순간 표범이 뒤를 돌아서 나머지 아이들 둘마저 다 찢고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표범은
입가에 피 묻은 자국을 남긴 채 정글 속으로 요요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추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표범이 죽만 먹으면 온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표범 속에는 숨어있었던 야생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피맛을 보는 순간 그 본성은 살아나고 아이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표범, 단순히 서부 아프리카 정글 속에만 서식할까요? 그럼 선생님, 표범이 또 어디 있냐고요? 동물원에 있냐고요? 아니요. 여기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선생님 무시무시하네. 그런데 제 마음속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무슨 표범과 우리를. 아니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1차 시에 학습했던 것처럼 상황의 힘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특수한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양면성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쪽 면에는 잔인하고 악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익명성,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입장과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댓글 달고 이런 모습들 다 표범의 악한 모습과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악을 저지를 개연성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은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야 될 필요성들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로 똑같은 야성의 본성을 품고 있었지만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유용한 수단이 된 또 다른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얼마나 잘 집중하고 따라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2군데로 간다 그랬는데 서부 아프리카 어디로 가볼까요? 네, 미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그런데 현대 미국은 아닙니다. 2020년 7월의 미국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 건국 초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왔죠? 미국인데 야생마가 나왔네요. 뭔가 관련성이 있겠죠? 네, 바로 미국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많은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18세기 초에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이 너무너무 넓게 펼쳐진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그 대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막 꿈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야. 공장을 지으면, 학교를 지으면, 우리가 살 집을 지으면. 근데 문제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동하려면 반드시 운송수단,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무슨 트레일러가 있는 거, KTX, 비행기?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고 겨우 뭐 이륜마차 정도, 작은 돛담배 정도 있고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포기해야 되나? 사람은 뭐 하면 된다고요? 제가 1차 시, 2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힘을 말해줬습니다. 네, 센스 있는 학생들 벌써 알아맞히네요. 바로 사고력입니다. 깊이 사고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그들의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앞에서 보여줬는데 누가 막 야라고 얘기한다. 맞습니다. 야생마입니다.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지천에 널려진 야생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생마가 어떤 말이에요? 이름 그대로 야생마, 들야자. 들에서 막 기른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거친 자연 그대로의 본성 그대로의 공격적이고 포악하고 사람이 다가가면 이빨로 막 힝 하면서 차대는 그런 야생마. 저 야생마를 어떻게 사람이 다가가기도 무서운데 야생마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저 야생마를 길들일 수가 있다면 멋진 교통수단이 될 건데 운송수단이 될 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포기해야 되나? 또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고를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야생마와 친해지기 작전을 벌이는 거야. 어떻게 친해질까요? 네? 당근이요? 너무 섣부릅니다. 지금부터 당근을 주면 안 되고요. 야생마와 친해지기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피크닉을 떠났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돗자리도 챙기고 네, 줄넘기도 챙겨가고 그때 줄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놀이도구를 챙겨가서 야생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야생마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막 경계태세 긴장을 하면서 막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야생마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루 종일 놀다가 도시락 까먹고 저녁 되니까 짐 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보름, 한 달. 야생마가 보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 우리를 해치지 않네? 그리고 가끔씩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당근도 놓여져 있고 맛있는 음식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먹고 싶어서 한 번 다가오고 두 번 다가오다 보니까 야생마가 이제 조금씩 사람에게 대한 긴장을 늦추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야. 어떤 찬스요?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뭘 준비할까요?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바로 굵은 밧줄을 준비합니다. 밧줄 끝에 동그란 올가미를 만든 이후에 어떻게 할까? 휙! 밧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야생마의 목에 걸릴까요? 처음부터 안 걸리죠. 두 번, 세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야생마의 목에 올가미가 걸립니다. 마치 선생님의 목에 목걸이가 걸린 것처럼. 그러면 그때부터 야생마는 히히히 하면서 이 올가미를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사람은 밧줄을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밀고 당기고 사람이 쓰러졌다가 야생마가 쓰러졌다가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1라운드는 무승부로 끝날 조짐이 보입니다. 그때 사람은 지친다.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뭐 해야 되죠? 두 글자. 맞습니다. 사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골똘히 생각하니까 좋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굵은 저기 나무에다가 이 밧줄을 감아버리자. 이미 야생마는 1라운드 사람과의 싸움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고 힘도 쭉 빠졌는데 이 고목나무에다가 밧줄을 메어다니까 2라운드에서는 싸움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고목나무는 뜨겁죠? 야생마는 이미 지쳐서 하고 있죠. 그러다 야생마는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더 버티면 죽겠다고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당근이 등장합니다. 캐럿, 당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야생마에게 먹입니다. 갈 길을 쓰다듬어 주면서 많이 힘들었지? 배고프지? 목마르지? 물도 좀 마시고 이 맛있는 당근도 먹어봐. 그럼 야생마가 지쳐있는 통에 자기를 위해주는 그 사람의 그냥 폭하니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순한 양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안장도 씌우고 화물칸도 만들고 많은 물자들 사람을 이동하고 운송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야생마,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큰 광활한 대륙을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하는 훌륭한 교통수단, 이동수단, 운송수단이 됐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마음 설계도를 바로잡고 마음 길들이기를 얘기해 준다면서 왜? 동물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냐고요? 선생님, 우리 동물 아니에요. 우린 사람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선생님도 무슨 동물 연구가? 야생마 조련사? 아닙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의 건강을 키워주는 마인드 강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학생들은 야생마가 한 마리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아마 10마리, 100마리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야생마 자체는 문제가 많지만 야생마가 조금 험악한 시간은 있었지만 이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유용한 수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표범처럼 그 본성 그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본성을 야생마처럼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수단은 아니지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건강한 마인드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것부터 바꾸고 싶나요? 거창한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바꾸고 싶은 거,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선생님이 작은 영상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고쳤으면 좋겠나? 저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네 하는 거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내 마음 설계 도면 속 고쳐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여러분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필립 짐바르도 교수님이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개의 자동차를 으슥한 골목에 두고 똑같은 조건에 본닛을 열어놓고 한쪽은 유리창을 조금 깨트리고 하나는 그대로 두었는데 유리창 조금 깨트렸는데 자동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본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이 유리창의 법칙을 보면서 바로 뉴욕 줄리아니 시장님이 이 법칙을 우리 뉴욕시에다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뉴욕이 서울 이제 우리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뉴욕은 서울의 우리 한국의 서울 같은 그런 전 세계의 중심지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뉴욕이 지저분하고 특히나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들이 속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단속하면 큰 것도 변화가 올 거라는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경찰이 미쳤다. 강력 범죄를 단속해야지. 뭐 침 뱉는 거, 껌 찝는 거, 뭐 낙서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돼. 그러나 소신을 갖고 한 결과 어때요?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지하철이 깨끗이 변모가 되고 또 많은 범죄율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지난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살짝 변화를 줬는데 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거창한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고 작은 부분부터 사소한 부분부터 여러분 주변부터 살펴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꿔가는 노력 기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바로 내 마음 길들이기 목록을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숨어 있었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하는 목록들을 정답은 없고 여러분 각자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각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중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 꿈과 다른 부모님의 강요. 근데 무조건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해. 세대 차이나. 그렇게 부모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왜 그럴까 한번 상의도 해보시고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3교시 마음 설계도 바로잡기를 통해서 표범과 야생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본성을 방치해뒀을 경우 그것을 길들였을 경우에 차이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마인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도 해봤습니다. 오늘 3교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4교시에는 마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달리는 자동차에만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뭐지? 원래 궁금한 것은 조금 궁금증이 있어야지 다음 시간이 재밌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